네, 지난 2014년 서울에 도시재생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도시재생, 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주거 환경이 노후돼 재개발이 아닌 지역 재생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낡고 오래된 집을 허무는 대신 현존하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서울에서의 첫 주인공으로 선정된 곳은 종로구 창신 숭인동.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가 200억을 투입한 창신 숭인 지역은 서울 지역 도시재생 1호였던 만큼 사업에 대한 포부도 컸습니다. 장소 중심의 맞춤형 재생 사업으로 기회 및 비용의 시너지를 이뤄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했던 서울의 도시재생이 7년을 맞았습니다. 현재까지 서울 전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모두 52곳, 국가 지원 17곳과 서울시 지원 도시재생은 모두 35곳입니다. 네, 여기에 환경 개선, 노후 주거지 개선 등 사업 유형만 5가지입니다. 동네를 살리고 골목길을 정비하는 주거 지원, 골목 상권을 개선하는 일반 근린형과 상업, 산업 지원 유형입니다. 네,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 유형도 다양한데 과연 주민들은 얼마나 체감할까요? 네, 이번 주 심층기획, 저희는 서울의 도시재생 7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진단하고자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먼저 지난 2015년 서울시가 국내 최대 자동차 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시작한 동대문구 장안평 일대를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 산업형 도시재생 5년 계획으로 지난해 마무리됐는데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김진중 기자가 장안평 도시재생 사업 현 주소를 살펴봤습니다. 장안평 자동차 부품 매매 시장은 성동구 용답동과 동대문구 장안동, 답심리동 일대에 자리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이 일대 자동차 산업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굵직한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한 바 있는데요. 그 사업 마무리 해인 2020년이 지난 현재 과연 사업들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까요? 먼저 살펴볼 곳, 장안평 도시재생의 주요 앵커 시설인 장안평 자동차 산업 정보센터입니다. 건물 내부는 불이 꺼진 채 사무 집기만이 남아있고 출입문엔 코로나19로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상인들은 시설이 1년 가까이 방치돼 왔다며 예산 낭비 전형이라고 말합니다. 당초 부품 수출과 종사자들의 교육을 지원한다더니 실제 종사자들의 이용엔 제약이 있었다고 하소연합니다. 40년 됐어, 40년. 아직 뚜껑 열리지 이것만 보면 그래놓고 이게 뭐냐고, 폐허지, 폐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방에서 관광버스가 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 뭔 교육을 한다는 거야, 여기서.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냐 이거지. 돈이 어디서 나는 거야? 서울시에서 나는 거라는 거야. 이게 지금 괜히 지어서 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쪽으로 돈만 그냥 저기 예산만 여기다 낭비를 한 것 같다. 이 건물에 투입된 예산은 30억, 연간 운영비만 4억 4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문을 닫은 진짜 이유는 뭘까? 이 위탁사 운영이 이 위탁사를 이제 5월 31일 날 재계약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이제 내부 판단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이제 위탁사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 들어갔었거든요, 하반기에. 네. 서울시가 재위탁업체를 찾지 못한 사이 결국 도시재생 사업 기간은 종료됐고 장안평 도시재생 지원단의 활동도 지난해 말 끝이 났습니다. 시는 일단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지난해 예산을 이월해 올해까지 운영할 계획이지만 이후의 추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 그거를 아직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어떠한 방법이 적절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올해 고민을 해서 내년에 어떤 지우를 할지 좀 정해야 하는 단계인 거예요. 현재는. 네. 내년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방법이 적절할지
그런 거는 이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 가는 길, 음식 문화거리 조성 계획이 세워졌던 중고 부품거리 주변은 어떨까? 음식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던 장안평역 인근의 먹자골목. 간판과 노후도로를 정비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도 세웠지만 5년 전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장안평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쪽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거의 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여기 도시재생 하는구나 하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네, 변화가 별로 없는데. 장안동의 자동차 중고 부품거리를 가봤습니다. 도로 위를 점령한 물품과 오고 가는 차량들. 100m도 채 안 되는 곳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아이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차가 막 우리 지나가고 있는데 크게 빡 부딪혀가지고 친구들도 위험하고 저희들도 위험하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가는데 차가 엄청 쌩쌩 다닐 때도 있고 약간 무서워요. 그리고 수술할 것 같아서 많이 무서워요. 관할자치구는 정해진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적으로 작년 12월 말까지 사업 기간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12월이 이제 동절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봄에 이제 해빙이 되면은 곧바로 공사 착수가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는 공사가 다 마무리할 예정이 있습니다. 답심리 자동차 부품 상가 일대의 이면도로 환경 정비와 시설 현대화는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부품 상가와 상가 사이 약 260m 되는 이면도로 위에는 차량 부품이 쌓여 있고 주차돼 있는 차량들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약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면 주차장을 만들고 일대를 정비할 예정이었지만 운영 주체 선정의 어려움으로 정비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협소한 도로와 주차장, 부족한 창고 공간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겁니다. 그나마 지난해 9월 답심리동 952번지 일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 사업에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장안평 도시재생에 참여한 자동차 산업 종사자는 사업을 통해 얻은 점도 있지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2개의 건물 현대화, 2개의 산업지원센터 건설, 이게 핵심인데 3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한 가지가 아직 이제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착수를 아직 못한 거죠. 그래서 그 4가지 꼭지를 놓고 봤을 때 100점 만점에 한 75점에서 80점 준다는 뜻이고요. 그 하나 못한 거는 아직도 좀 아쉬움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일환으로 추진된 10여 개의 굵직한 사업들 가운데 대다수가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미완성 상태입니다. 장안평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 지난 5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약 200억 원. 하지만 이 도시재생 사업을 제대로 알고 있는 주민은 없었고 그 공과를 짚어보는 성과 발표 자리 역시 없었습니다. 장안평 자동차 산업의 위상을 회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이끈다는 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됐는지 또 앞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이끌 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